안녕하세요. 자, 주식은 항상 발전하려면 고민을 해야겠죠. 제가 지금 보는 이 기사가 어떤 거냐면, 작년에 2024년도 말하는 거죠. 좀 오래된 기사인데, 이제 국내 주식의 거래의 절반은 단타다. 그리고 코스닥 데이 트레이딩이 역대 최고치 거래 대금을 찍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이건 세력들이 쓰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 매매,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도 굉장히 수치가 많이 늘어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코스닥 자체가 장기 투자가 좀 불리하니까 이걸 끊어서 단타로 매매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단타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단타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단타 물량을 소화해 줄 만큼 그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단타로 물량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수직 하강을 시켜버린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던져지면 그때 올린다는 거. 이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차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냐면 정말 수급이 좋고 거래 대금이 좋은 종목도 올라갈 때는 수많은 단타 물량이 붙어서 정말 크게 올랐다.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뭐냐면 눌림 매매를 잡으려고 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올라탔기 때문에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눌리고 더 눌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파 매매를 잡으려고 하면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내가 사기도 전에 먼저 올라갔거나 또는 내가 사면 또 그때가 고점이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많고 시장이 받쳐주진 않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수익 매매나 가치 투자하면 깡통을 차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돈을 회전시키지 않는 이상 회전시키면 깡통을 차요, 여러분. 주식에서 손실이 커지는 이유가 돈을 계속적으로 이곳저곳에 옮겨가면서 손실을 누적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히려 이런 단타가 유행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깡통을 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과 현 시점의 문제들을 인식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여기서도 좀 배울 게 있는데, 자, 이 시장은 시간대에 맞춰진 원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9시 반이죠. 이게 대략이에요. 대략 9시 반까지가 저는 시초 매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9시 반 전까지 주도주도 많이 나오고 수급주도 많이 나오고 상승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초에 오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한 종목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종목들이 분산돼서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게 수월하고 또 눌렸다가 반등 나오는 것도 수월해져요. 만약에 테린 포장이 장중에 지금 9시 시초가 아니라 장중에 한 12시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12시쯤 이런 슈팅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눌렀다가 이렇게 이쁘게 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누구나 다 수익 내겠죠. 이렇게 가주는 게 아니라 12시쯤에 수급이 나오면 그때 수급이 쏘는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돼서 이만큼 떨어질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돈이 많이 도는 그 시간대에 내가 매매를 해야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매매하기보다 시초에 돈들이 분산됐을 때 아무리 시장이 거래대금이 없어도 시초만큼은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날에 시외에 올랐던 종목에 돈들이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당일날 갭상승 띄우는 종목에 돈들이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 쏠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돈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 시초에 9시 반 전에 좀 유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9시 반 이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시초에 형성된 수급들이 이제는 크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매도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주도주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9시 반 이후에 보통 주도주가 만들어져서 형성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하면 시초에는 9시 반 전까지 매수 매도를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보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그리고 9시 반이 넘어가면 이제 시초에 들어왔던 돈들이 매도로 전형하기 때문에 돈들이 빠져나간다는 걸 염두해서 시초에 들어왔던 종목들을 가능하면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턴이 넘겨지면서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진짜 장중에 주도주가 발생하게 되는 시간이 이제 9시 반 이후로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9시 반 이후니까 10시에 나올 수도 있고 10시 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로부터는 수급이 붙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간대에 맞춰진 전략을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초에 들어왔던 종목이 눌려서 매수를 했는데 운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못 올라가게 되면 하루 종일 못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특히나 많죠. 왜냐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력들이 안 보내주는 거죠. 시메스라는 종목이 계속 그런 전략을 사용해 왔어요. 보시면 오전에만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수급을 발생시키지 않죠. 보시면 여기 9시 반까지 딱 수급 쏘고 그 다음에 다음날도 9시 반 이후에는 수급을 죽여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확실하게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진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연구를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남들이 그냥 알려주는 거 그냥 그대로 습득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그런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 개념과 수급이 어느 때 가장 많이 도는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도 있겠죠. 제가 시초에 수급이 많이 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잘 돌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만한 이유와 명분이 생겼을 때 테마가 형성이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 꼭 시초가 아니더라도 매수할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확실히 이런 테마가 있는 시즌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장중에도 막 수급주 매매하면 손실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잠깐만 슈팅 나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게 되고 세력들은 더 깊게 누르게 되고 그날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9시 반 이후로는 어정쩡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확실한 수급, 강한 수급, 시장에서 아주 강했던 수급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확률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수급을 기다리고 싶긴 해요. 근데 내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거나 또 이게 또 좋아 보여서 그걸 매수하거나 또는 뉴스가 나와서 이 종목을 매수하거나,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초는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되 이제 시초가 지난 시간 9시 30분 이후로는 소극적인 매매를 하시면은 방어적으로 자세를 잡고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눌림 매매든 돌파 매매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만 끝내면 좀 서운하죠.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차트는 움직임이 뭐 다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처음에 상승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났다가 다시 파동 나오는 건 많이 보셨겠죠. 지금 대동기업 보시면 여기서 파동이 강하게 나왔다.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죠. 그 다음 눌렸다 다시 파동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파동이 나올 때 10%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슈팅을 이렇게 주고 나서 눌리고 나서 오를 것을 대비하고 예상해서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튀어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튀어 오르는 그 시점에서 내가 매수하면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언제였나요? 1월 달이었네요. 1월 달 좀 중후반에 수급이 강하게 발생시키면서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와이팜이. 근데 그 뒤로 보시다시피 수급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수급을 주면 또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이 이러한 거래를 또 한번 발생시켜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항상 두시고 수급이 제대로 붙을 때까지 이 종목을 지켜봐야겠죠. 수급이 붙을 때 매수했다가 안 붙으면 팔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2차 파동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메스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수익 매매로는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종목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안 올라오면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관심 종목을 등록해서 미리 지켜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종목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수급이 발생시킬 것 같으면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차오르면 그때 매수를 해서 좀 올라오는 걸 또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수익 매매로 미리 가져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또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 트레이딩이 조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점으로 얼마 전에 수익을 냈던 게 클로봇이에요. 클로봇 보시면 로봇주죠. 다 아시다시피 강한 수급이었죠. 언제 튀어 오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이었어요. 이날 시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거래를 당연히 발생시키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쉽게 뭐 엄청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살짝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초에만 또 수급 발생하고 30분 이후에는 수급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오전장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관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9시 반 이후로는 내가 안 본다고 보고 시초에 반짝 수급이구나 하며 이 종목을 매수했다가 30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음에 다시 오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대로 된 2차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관종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힌트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만의 디테일, 여러분만의 연구 이런 관점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하기보다 시장을 좀 유연하게 보려고 하는데 말이 쉬운 거지 유연하게 보는 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험을 좀 쌓으시면 되겠죠. 경험을 쌓다 보면 나만의 전략이 생기게 되고 디테일이 완성되게 되고 그리고 장이 끝나면 연구하면서 어떤 식으로 다시 접근할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수많은 단타 물량이 있고 수많은 단타꾼들이 있는데 그들을 피해서 내가 수익을 낸다?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한다면 특별히 그들보다 더 많이 연구해야겠죠. 그들보다 더 디테일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원칙을 세밀하게 만들고 오를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도 커야겠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2차 파동을 노리는 이 전략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테마가 들어왔을 때 이걸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쉽진 않단 말이죠. 자, 그럼 배우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에서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또 워낙에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 정보들과 합치고 제가 말한 것과 합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